꼭 임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빠가 한 명이 아니야. 사고 쳤지 우리 못 볼 때. 머리, 척추 한 마리. 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대표 수의사 김형준입니다. 원장님, 종종 성묘를 데려왔는데 얘가 임신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임신을 집에서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고양이가 처음에 집에 왔는데 배가 빵빵해서 처음부터 임신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임신인가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공통점은 배가 빵빵한 거죠. 근데 배가 빵빵한 게 꼭 임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신일 수도 있고 복수가 찬 걸 수도 있고 그냥 뚠뚠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약간씩 느낌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임신한 경우는 배가 빵빵해요. 빵빵한데 아래보다는 좀 옆으로 좀 빵빵하고, 위에서 보면 허리가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만져보면 뭐가 단단한 게 꽉 찬 느낌이에요. 그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복수가 있는데, 복수가 탔을 때는 위에서 봐도 이것도 옆에 허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아래로도 좀 더 쳐져 있어요. 그리고 만져보면 물풍선을 만지는 듯한 파동감이 납니다. 그리고 뚱뚱한 경우는 허리가 튀어나오는 게 좀 더 완만해요. 일단 아이가 배가 빵빵하고 임신이 의심된다 이런 경우에 일단은 동물병원에 가서 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수일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자궁축농증과 같은 그런 심각하고 급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고양이의 몸은 자궁 안에 넓이 있든 새끼가 있든 호르몬은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궁축농증일 때 임신하고 똑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신일 경우에는 임신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몇 마리가 있는지, 언제쯤 나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게 아이들의 출산 예정일을 아는 거예요. 교밀한 날짜를 알면 대충 61일에서 63일 뒤에 출산 예정일이겠구나 라고 추정을 하는데, 길에서 온 친구들은 그걸 모르니까 영상검사를 통해서 두개골 사이즈를 측정한 다음에 계산을 해서 출산 예정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임신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나요? 입덧을 하나요? 라고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영상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엑스레이 검사로는 40일이 지나야 확인이 되는데 그 전에는 초음파 검사로 25일 정도가 지나면 임신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검사만 해도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뱃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는데 보내를 또 보고 두 마리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검사를 꼭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40일 정도 지나면 엑스레이상 아이들이 보이는데 여러 마리가 겹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 척추 한 마리, 머리, 척추 한 마리 이렇게 해서 총 몇 마리인지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고요. 초음파로는 이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마리수를 확인하는 게 왜 꼭 필요한 건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양이는 한 번에 여러 마리의 아이를 낳는 독임신이 가능한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한두 마리 낳고 나중에 또 며칠 뒤에 낳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몇 마리를 임신했는지 확실히 모르면 출산이 다 끝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뱃속에 아이가 남아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아이 또는 산모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몇 마리 임신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독임신이 뭐예요? 이거 좀 다른번 스토리에서 할 건데 쉽게 얘기해서 아빠가 한 명이 아니야. 궁금하시면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임신한 게 맞으면 저는 뭘 해주면 좋을까요? 사람 생각해보세요. 딸기를 사다 줘야 돼요. 그렇죠. 제 와이프는 아시아나 기내식 사다 달라고 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영양 공급, 양질의 충분한 영양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보통 10일이나 일주일 전부터 보호자분이 네스팅, 출산을 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꾸며주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요. 너무 늦게 촉박하게 하다 보면 아이가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아이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르면 10일,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아이들이 출산에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보금자리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이 임박했다는 거를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던 애가 갑자기 안 먹고 안절부절해. 그러면 시기가 됐나 보다 라고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출산 예정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 시기에 애가 평소와 다르면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뭔가 안절부절하면서 이제 애를 낳을 것 같아, 그랬을 때 보호자분들이 딱히 할 거는 없습니다. 괜히 같이 안절부절하면서 옆에서 그러고 있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시점을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간다. 그런 목적으로 잘 지켜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면 고양이는 생각보다 강아지보다 훨씬 더 난산이 적은 건 맞고요. 그리고 상당수는 애가 안전부절해. 근데 새끼를 안 낳아. 그런가 보다 좀 라고 보호자분이 생각하고 주무시면 아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니까 강아지는 산차라고 하는데 한 아이를 낳고 다음번 아이를 낳을 때까지 4시간을 넘기면 통상적으로 난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4시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 오면 늦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의사 선생님들이 2시간까지 아이를 안 낳으면 좀 이상한데요. 병원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라고 해서 병원에서 확인하고 제왕절개나 아니면 뭐 자궁수축제나 이런 조치를 취해요. 그런데 우리의 고양이는 한 마리 낳고 잘 먹고 잘 놀아요. 하루 종일 놀아. 이틀이 지나도 놀아. 그리고 잘 먹고 잘 놀다가 갑자기 또 한 마리 낳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한 아이를 낳았어. 근데 다음번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게 고양이는 너무 길 수 있고 그게 정상일 수 있으니까 그 간격에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아이를 낳으려고 배를 힘을 주는데 잘 안 나오거나 탈진해서 쓰러지는 것 같거나 그랬을 때 개입해서 병원에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난산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있죠. 뭐 제가 봤던 애들 중에서는 코 눌리는 애들, 그러니까 단두종 아이들일수록 난산의 가능성과 케이스가 훨씬 높은 건 맞습니다. 주로 난산은 골반에 애가 끼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 그랬을 때를 제가 몇 번 보긴 했는데 진짜로 강아지에 비해서는 고양이는 정말 숨뿡숨뿡 잘 났습니다. 교미일절을 모른다. 아니면 아이를 데려왔는데 구조했는데 임신한 것 같다. 그런 아이들은 꼭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으니 병원에서 영상검사나 다른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임신인지 아닌지, 혹시나 다른 질환인지, 임신이라면 몇 마리를 데리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낳을지 이런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출산과 육아에 대한 비법은 다음번에 계속됩니다. 산모와 악갱이 모두 건강해야 집사가 건강하니까요.